원비도금의 그 40번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공부 중에서도 가장 난 코스라고 하는 배당에서 그것도 순환 흡수배당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배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순환 흡수배당하는 방법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이 동영상으로 통해서 이 강의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 하고 마지막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지분공매로 낙찰받은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 끝까지 참여하시면 공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매운맛을 왜 먹냐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또 입맛을 또 돋구는 그런 것도 있죠. 이 공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순환 흡수배당을 여러분이 이해했을 때 사실 매운 음식을 먹듯이 공매도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제 공매를 해가지고 1년에 뭐 몇천만 원 또는 몇 억도 벌 수 있고 하는 걸 갖다가 놓고 그 조그만 어려움을 겪지 못해서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번 낭패를 봐가지고 제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같이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잘못 낙찰 받아가지고 입찰 보증을 떼게 된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매각 허가가 잘못됐다면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든가 매각 결정 취소 이런 사안 같은 경우를 저희 자문해주고 상담해주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경우를 또는 소장을 쓰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걸 협조해주면서 이 방법을 알려주면서 제가 이 상담료를 받고 하는데 저야 뭐 상담료 받아서 좋지만 그걸 어느 순간에는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손해보는 경우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지금 말씀하는 이제 그 40사례하고 원비도금매 40번, 41번, 43번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되겠다.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매에서 배분을 하려면은 이제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이라는 표현 쓰지만 공매에서는 이제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표 원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배당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가 확정이 되는 거고 공매에서는 이제 배분 계산서의 원안이라고 하죠. 이 배분 계산서의 원안은 배분기일에 7일 전에 작성되는 배분 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에 배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되고 배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러한 배당표나 경매에서 배당표나 공매에서 이 배분 계산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이러한 특별 우선 채권이죠. 이러한 특별 우선 채권은 1순위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런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유치권자가 매각 대상물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급했을 때에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고 여기서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는 이거는 유치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발생하는 유치권. 필요비는 유치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하고 상가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또는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주택가액에 이분해. 주택가액이라는 거는 경매 비용을 뺀 금액,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을 주택가액이라고 하죠. 이 상가도 상가 건물가액, 경매 비용을 뺀 금액에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근로자 임금 최우선 변제는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치 통상임금을 우리가 최우선 변제, 또 재보상금 같은 부분들 있죠. 그 밖에 또 당해세가 있는데 이렇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매각 대상물에 이 저당권부 채권이 있을 때는 이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 또 전세권 그리고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등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러한 설정 당시에 예측했던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그 구간에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만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저당권 채권이 없다 했을 때는 소액 임차를 결정한 기준은 배당 시점으로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만 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왜 순환 흡수 배당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경우가 있죠. 먼저 뭐 세금도 있고 도 있고 최우선 변제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설명해드리는 지금 방송을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 번 틀어주려고 하는 이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이 근저당 이후에 공과금이 있다. 이 공과금이 납부 기한이 근저당보다 늦을 때 이 근저당이 설정일이 5월 1일인데 공과금이 납부 기한은 6월 10이다. 그러나 가압류는 4월 1일 날 가압류가 설정 등기됐다. 이때는 가압류는 근저당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이후에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나서 근저당 설정이 됐고 그래서 이들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동순위가 돼서 동순위지만 이 근저당은 공과금이 납부 기한이 6월 10일이고 등기날이 6월 1일이니까 근저당이 우선하는. 그렇지만 공과금은 항상 이 일반 채권인 가압류 채권 우선하기 때문에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동순이고 근저당은 이 공과금하고 동순. 공과금은 이 가압류와 우선하기 때문에 이들 가압류와 근저당과 이 공과금 사고는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사례에서 배당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너무 많이 강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동영상으로 한번 좀 제가 여러분이 이 강의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 순환 흡수 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이나 상가에 있을 때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권리 분석에서 따지면 하이라이트가 되죠. 오늘 첫 번째 사례로는 가압류가 있고 자축 상단 보면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과금 순위에서 보면 A는 가압류는 근저당권자가 동순이고 또 이 근저당은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이 공과금 즉 우선변제권인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자인 가압류보다 항상 우선순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동순이고 근저당은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공과금은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이런 관계에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배당하는 방법을 직접 여기다가 금액을 대입시켜서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순환 흡수 배당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면 가압류가 있고 이 가압류가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이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7월 1일 날 공과금이 이런데 이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일 날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 채권 금액은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이다.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채권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금액을 좀 낮게 해서 먼저 그 다음에 공과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일 때 그리고 공과금의 납부 기간이 이제 공과금의 납부 기한이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 가압류의 지금 같은 이렇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 근저당하고 동순이거든요. 왜 근저당하고 동순이냐?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요 가압류의 금액에 한해서 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박탈시키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순위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근저당 같은 경우는 공과금을 보다 등기된 날짜가 6월 1일인데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7월 10일.
7월 10일이라고 봤을 때 근저당이 우선하죠. 그러나 이런 근저당 같은 경우도 이 그 가압류보다 일반 채권 가압류보다 항상 우선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을 한다. 이런 경우 우리가 순위가 A는 B이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이런 경우 이렇게 딱히 우선순위가 없을 땐 전부 동순위를 보고 1차 안분 배당 받고 2차 흡수 절차를 거치게 되죠. 자, 1차 동순위로서 1차 이 가점에 봤을 때는 근저당이나 이 근저당은 동순위고 가압류는 또 공가보다 후순위지만 이게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는 전부 동순위를 보고 1차 안분 배당을 하게 되죠. 그럼 1번 1차 안분 배당 받을 때는 오로지 배당 금액이 지금 같은 경우 전체 이체권액이 1억이니까 배당 받을 금액을 7천으로 해보겠습니다. 실제 배당 7천만 원 갖고 안분 배당을 한번 이제 순환 흡수 배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할 금액이 7천만 원. 그러면 가압류는 7천만 원. 요것이 배당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전체 이체권액은 3천, 5천, 2천이니까 1억 원이 되죠. 1억 원. 그리고 가압류 채권의 채권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근저당 같은 경우는 2번, 이건 3번 잡아주고 근저당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에 곱하기 1억 분의 5천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세 번째는 공과금. 공과금도 7천만 원 곱하기 1억 분의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도 1억이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1차 안분액이 얼마 나오냐?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그 7천만 원을 1억 분의 3천으로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해보면 3천만 원을 나누기 1억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곱하기 7천만 원을 곱하면 2,100만 원이 나오죠. 2,100만 원. 그 다음에 5천을 나누기 1억 곱하기 7천만 원이면 3,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500만 원. 2천 나누기 1억 곱하기 7천만 원이면 1,4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게 이게 1차 안분액이죠. 1차 안분액에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가지고 해다 보면 이 가압류 채권은 보통의 일반 채권이라든가 후순위에 담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1차적으로 안분하고 나서 채권자 평등주의에서 종결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 공과금이 가압류 채권을 흡수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차 흡수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차 흡수 배당은 여기서 이렇게 1차에 안분 배당 받은 채권 중에서 이 안분 배당 받은 이 배당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만 있는 사람만 흡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가압류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흡수할 수 없고 흡수만 당하는 지에 있죠.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데서 흡수할 때는 제일 선순위가 먼저 하고 이 선순위가 흡수당하는 사람은 제일 여루한 사람이 흡수당하게 되는 거죠. 여루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제일 여루한 사람, 그 다음 여루한 사람, 그 다음 여루한 사람. 이 우선 흡수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선순위가 하고 그 다음 순위로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선순위는 근저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흡수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근저당권자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은 1차에 안분배당 받은 금액 3,500만 원. 여기 1차 안분액. 이게 더하기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이 누구냐? 이 가압류권자는 절대 여루하지 않아요. 왜? 동순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여루한 사람으로서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과금기한밖에 없는데 자기의 안분부적이 얼마냐? 5천에서 3,500을 빼면 1,500이 안분부적이 되죠. 이 1,500만 원만큼만 흡수할 수 있는데 1,500만 원 흡수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여루한 공과금 채권자가 1차로 안분배당 받은 금액이 1,400밖에 안 돼요. 부족한 돈은 1,500인데 자기보다 후순위가 가지고 있는 건 1,400밖에 때문에 1,400만 원을 한도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과금 기한장 뭐 은행을 털어오라고 할 수 없죠. 이 한도로 흡수할 때는 후순위 채권자의 1차 안분액을 기준으로 흡수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 1,400만 원을 누구를 흡수하냐? 3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이 근저당권자는 결국은 이제 그 4,9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결됩니다. 이제 근저당권은 종결된 겁니다. 왜냐면 근저당권을 더 이상 흡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3번은 3 공과금은 이제 그 다음에는 공과금이 흡수할 수 있는데 공과금은 1차 한분 배당 받은 것이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보다 선순위인 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당한 것이 1,400 흡수했죠. 흡수당했죠. 오늘 2에게 흡수당함.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보다 후순위 1번 가압류를 흡수할 때에는 이 안분부적에서 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당한 걸 또다시 흡수하면 이중배당이 됩니다. 이 뺏긴 거는 그대로 두고 원래의 2천만 원에서 원래 이 채권이 2천에서 1차 안분배당 1,400을 빼니까 600만 원 부족하죠. 600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공과금에 흡수할 때는 1차 안분액에서 자기 안분부적이 600을 흡수하는데 자기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한테 흡수당한 1,400만 원을 또다시 흡수하게 된다면 이중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한테 흡수당한 이 1,400만 원만큼을 또다시 가압류 채권을 흡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거를 제외하고 여기서 본래의 부족한 거 600만 원. 2천만 원에서 1,400을 뺀 600만 원만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한테 누구냐? 1번 가압류의 2,100만 원 범위 내에서 600을 흡수하니까 충분하죠, 금액이. 이럴 때 6만 원을 1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 공과금 같은 경우는 1,400에서 흡수당한 1,400이 이제 0원이 되고 요거 600만 원이 되니까 공과금은 600만 원으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번 이제 가압류는 1차 한번 배당 받은 것이 2,100만 원. 2,100만 원이고 여기 1차 마이너스 얼마를 600만 원을 3에게 흡수당함 해서 금액이 얼마냐? 1,500이 되는 거죠. 2,100에서 6을 빼면 1,500만 원이 되죠. 요거는 뭐 계산기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순위 가압류가 근저당은 동순이고 근저당은 공과금보다 우선, 공과금은 가압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상호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을 이제 순위가 A는 B와 같고 B는 B,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이런 순위가 상호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을 할 때 1차적으로 7천만 원을 갖고 배당할 금액을 갖고 가압류와 근저당권자 공과금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채권액 3천, 5천, 2천을 분모해 놓고 각자의 채권을 분자해 놓고 배당받을 것을 에다가 그 지분 비율을 곱하면 이렇게 가압류 채권은 2,100만 원이 되고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3,500이 되고 공과금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이 됩니다. 1,400만 원. 이런 걸 갖다가 2차 흡수할 때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압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지위에 없고 흡수만 당하는 지위에 있는데 그 우선 변제권 있는 중에서 제일 선순위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은 근저당하고 공과금인데 이 중에서 우선 선순위가 근저당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선하게 되는 이 근저당권이 2차 흡수할 때에 자기의 본래의 채권 5천만 원에서 1차 한 번에 배당받은 3,500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 1,500만 원을 자기보다 여루한 공과금 채권자에게 흡수해야 되는데 이 공과금 채권자가 1,500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1,400밖에 없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은 1,400밖에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는 본래의 채권이 5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4,9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근저당권자와 동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자기의 배당받은 금액을 이제 4,900밖에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공과금 같은 경우는 자기 1차 한 번에 배당받은 것이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인데 이 1,400만 원에서 이 선순위 채권자, 근저당권자에게 1,400을 흡수당했기 때문에 이 흡수당한 것을 또 다시 흡수하면 이 이중 배당이 되기 때문에 흡수할 수 없고 원래 부족한 2,000에서 1,400 뺀 600만 원을 자기보다 여루한 가압류 채권자 2,600만 원을 흡수함으로써 공과금은 600만 원 정결이 되고, 그리고 가압류 채권은 2,100 1차 한 번 배당받으면서 자기보다 선순위 공과금 채권자에게 600만 원 흡수당하면서 1,500이 되기 때문에 1,500 더하기 600이면 600 더하기 4,900이면 정확하게 7천만 원이 되죠. 제가 합산 한번 해보죠. 4,900 더하기 600 더하기 1,500이면 7천만 원이 정확하게 맞아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듯이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배 당하는 방법을 이제 좀 쉽게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이번에 그 순환 흡수 배당 조세 채권이로서 순위가 상호 무슨 관계에서 이제 그 순환 흡수 배당은 좀 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 정리해 놓은 것 같고 이제 여러분에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본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을 더 깊게 한번 들어갈 때 자세하게 근거적인 걸 갖다 설명하면서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녹화로 해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TV에도 올려놓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이 또 더 궁금하다 그러면 제 이름이 김동희죠. kdh114.com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김동희 교수의 부산모 카페,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 김동희 교수의 부산모에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